반갑습니다. 지병근 세무사입니다. 부동산 세금의 정석, 저희가 이제 취득세 부분 이렇게 보고 있는데 오늘 취득세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이제 주제는 그거예요. 다주택자가 주거용 오피스텔을 취득한 경우에 취득세가 중과세율이 적용됩니까?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8% 또는 12%의 취득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까? 라는 겁니다. 우리가 취득세 과세 대상이 되는 주택은 그렇게 정리를 한다고 했습니다. 일단 형식적 요건, 실질적 요건을 모두 갖춰야 주택으로 본다. 즉 실질적 요건은 주거로 써야 되는 거고 형식적 요건은 등기부 등본상의 주택으로 기재되어 있어야 된다. 건축물 대장이나 등기부 등본상에 이 두 요건을 맞춰야 주택으로 봐가지고 주택수에 카운팅 된다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주택의 부수 토지만 소유하고 있는 경우도 주택으로 보는 거고, 그리고 형식적 요건이 결여된, 즉 건축물 대장상이나 등기부 등본상에 주택으로 기재되어 있지 않는 무허가 주택이라든지 오피스텔, 그 다음에 생활용 숙박시설은 취득세 과세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주거용 오피스텔을 내가 취득을 합니다. 주거용 오피스텔 2주택을 취득을 합니다. 그럼 주거용 오피스텔은 아까 실질 또는 형식적 요건 중에서 어떤 게 결여되어 있죠? 형식적 요건이 결여되어 있겠네요. 즉 건축물 대장 또는 등기부 등본상에 주택으로 기재되어 있지 않죠. 어떤 걸로 기재되어 있죠? 업무시설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형식적 요건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에 주거로 사용하고 있는 오피스텔을 취득한다 할지라도 그 주택의 그 오피스텔에 대해서는 주택에 대한 취득세율이 적용될 여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10채 주택을 갖고 있는 상태에서 이번에 주거용 오피스텔을 분양 또는 매매로 취득을 합니다. 그런다 할지라도 내가 취득하는 주거용 오피스텔은 건축물 대장 또는 등기부 등본상의 업무시설로 기재되어 있기 때문에 주택에 대한 취득세율이 아닌 보통 상가에 대한 취득세율 몇 프로죠? 4%의 취득세율이 적용된다. 여기에 이제 우리 서택스가 붙죠. 지방교육세하고 농어촌 특별세를 포함하면 4.6%의 세부담이 발생한다. 그러니까 오피스텔을 주거로 사용하고 있는 거를 취득한다 할지라도 취득세만큼은 중과가 적용될 여지는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오피스텔을 이제 주거용 오피스텔을 분양받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럼 분양계약서 이렇게 보면은 대부분 이렇게 돼 있을 거예요. 건물 가격이 있고 이 건물 가격의 10%가 부가가치세가 이제 기재되어 있을 겁니다. 그리고 토지 가격이 있고 합계 분양 금액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분양을 받았다라고 하면은 아까 취득세 4.6%를 내야 되는데 그 구성이 어떻게 되냐면 이 부가가치세는 취득세 부과할 때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3억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취득세 4%, 농어촌 특별세 몇 프로죠? 0.2%, 교육세 0.4% 해가지고 총 합계금의 4.6%의 취득세를 납부를 해야 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러면 여기 우리가 아까 과세표준에 포함이 안 된 이 부가가치세 2천만 원, 이거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이 오피스텔을 향후적으로 취득을 해가지고 아니면 분양받은 이후에 업무용으로 쓰겠다 라고 하면은 사업자 등록을 내고 이 부가가치세를 그대로 환급받을 수 있겠죠. 근데 내가 이 분양받은 오피스텔을 나중에 주거로 쓴다 라고 하면은 환급은 뭐 실질적으로 주거로 쓸 때까지는 환급은 가능하겠지만 나중에 주거로 사용하는 시점에서 환급받은 거를 다 토해내야 된다. 따라서 주거용으로 쓴다라고는 계획하에는 굳이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필요는 없다라는 겁니다. 부가가치세 꽤 많은 금액인데 그럼 저거 환급 안 받기 너무 아까운데 또 저거 부가가치세 그냥 세이브 시킬 수 있는 방법 없습니까? 사업자로 등록하지 않는 이상은 환급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다. 대신에 그러면 주거로 써요. 주거로 쓰는데 그럼 취득세가 지금 만만치 않습니다. 1380만 원이에요. 그럼 부가세도 환급은 못 받고 취득세도 1380만 원을 내야 되는데 너무 부담이 큽니다. 뭐라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한 가지 있긴 하죠. 뭐죠? 이 오피스텔을 주거로 쓴다는 전제 조건 하에 우리가 잔금 치르고 나서 60일 내에 뭘 하면 되죠? 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하면 우리가 취득세를 100%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요건이 있어요. 모든 주거용 오피스텔을 취득했다고 해가지고 임대사업자로 등록했다고 해서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 건 아니고 어떤 요건이죠? 일단 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여야 됩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이 오피스텔을 신규로 분양을 받아야 되지 제3자한테 취득한 거는 적용되지 않는다. 결론적으로 60제곱미터 이하의 신규로 분양받은 주거용 오피스텔, 그러니까 주거로 쓸 오피스텔은 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하면은 이 취득세를 100% 감면받을 수 있다. 물론 최소납부세액이 적용되기 때문에 100% 감면 금액의 15%는 취득세로 납부를 해야 된다. 결론적으로 한 85%가 감면된다. 그렇게 되면은 나는 10년 동안 이제 주택 임대 주택으로 써야 됩니다. 10년 동안 묶일 수 있다는 내용이기 때문에 무조건 취득세를 감면받기 위해서 임대주택으로 등록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내가 요거를 10년 동안 임대주택으로 등록할 거다라고 하면은 당연히 취득세 감면받아야겠죠. 하지만 그 전에 매각할 수 있어. 또는 나는 주거용이 아닌 나중에 업무용으로 돌릴 수도 있어 라고 하면은 취득세 감면받으면 안 되겠죠. 거기까지 한번 고려하시면 될 것 같고, 근데 왜 자꾸 주거용 오피스텔이 주택수에 들어간다 라는 얘기가 나옵니까? 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거용 오피스텔을 취득했을 때는 일단 형식적 요건이 결여됐기 때문에 무조건 4.6%의 취득세율이 부과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내가 주거용 오피스텔을 갖고 있어요. 있는 상태에서 다른 주택을 삽니다. 그러면 이번에 취득하는 주택은 내가 갖고 있는 주택 수에 따라서 취득세율이 달라지겠네요. 그러면 내가 갖고 있는 주택 수를 카운팅, 계산할 때 주거용 오피스텔이 주택에 들어갑니까? 라는 문제예요. 들어간다고 하면은 이번에 취득하는 주택에 대한 취득세에 영향을 미칠 것이고, 들어가지 않는다고 하면은 영향을 미치지 않겠네요. 우리가 조금 전에 살펴봤던 거는 이 주거용 오피스텔 자체를 취득했었을 때 취득세율을 살펴본 거고, 이번에는 주거용 오피스텔 자체를 취득하는 게 아니고 내가 주거용 오피스텔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다른 주택을 살 때 여기에 영향을 미치냐, 이제 그 문제입니다. 서로 이제 다른 내용이에요. 다른 내용이 있기 때문에 헷갈려 하시면 안 됩니다. 즉 오피스텔을 보유한 상태에서 주택을 취득할 경우 이 오피스텔, 주거용 오피스텔이 주택에 포함되느냐 여부입니다. 당연히 업무용으로 쓰고 있다. 주택수에 포함될 여지가 없죠. 근데 주거로 쓰고 있다 라고 하면은 주택수에 포함될 수 있다는 겁니다. 언제부터? 지방세법이 개정된 이후. 언제 개정됐죠? 2020년 8월 11일 이후. 그렇기 때문에 재산세가 주택용으로 과세되고 있다. 그 주택이, 그 주거용 오피스텔이 2020년 8월 11일 이전에 취득했다. 설령 주거용으로 재산세가 부과됐다 할지라도 얘는 주택수에서 제외됩니다. 왜? 법 시행일 이전에 취득한 주택이기 때문에, 취득한 주거용 오피스텔이기 때문에. 근데 법 시행일 이후에 취득했다 라고 하면은 재산세가 주택으로 과세되고 있으면 주택수에 포함된다는 겁니다. 그럼 한번 사례를 한번 들어볼게요. 내가 오피스텔을 두 채를 갖고 있습니다. 다 주거로 쓰고 있어. 그렇기 때문에 재산세도 지금 주택분으로 이렇게 과세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 이 주택들, 그러니까 주택분 재산세가 부과되고 있는 오피스텔이 주택에 포함된다고 하면은 두 채를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조정 대상 지역의 세 번째 주택을 취득하기 때문에 이 C주택에 대한 취득세는 12%가 적용됩니다. 맞죠? 근데 이 오피스텔들이 주택수에 들어가지 않는다고 하면은 얘는 첫 번째 주택이기 때문에 취득가액에 따라서 1에서 3%의 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 그럼 하나하나 따져볼까요? 두 개 다 재산세가 주택분으로 과세되고 있어요. 그러면 다음으로 판정해야 될 게 언제 취득했는지를 봐야겠네요. 2020년 8월 11일 이전에 취득했으면은 설령 주택분으로 재산세가 과세된다 할지라도 주택수에 들어가지 않는데요. 그 이후 것만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러면 A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취득 시기가 2018년 10월 1일이에요. 그러면 법이 시행되기 이전에 취득한 거기 때문에 얘는 설령 주택분으로 재산세가 과세되고 있다 할지라도 주택수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얘 제끼고, B 오피스텔은 2021년 1월 10일 날 취득을 했습니다. 요거는 법 시행일 이후에 취득한 오피스텔이네요. 그리고 재산세도 주택분으로 과세되고 있네요. 얘는 어떻게 된다는 거죠? 주택수에 카운팅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궁극적으로 어떻게 되죠? 내가 하나의 주택을 갖고 있는 상태에서 조정 대상 지역의 두 번째 주택을 취득하기 때문에 8%의 취득세율이 적용된다라는 결론이 나옵니다. 그러면 중요한 게
주거용 오피스텔을 취득했었을 때는 무조건 4.6%의 취득세율이 적용되고, 주거용 오피스텔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다른 주택을 샀을 때는 이 주거용 오피스텔을 언제 취득했는지, 그리고 재산세가 주택분으로 과세되고 있는지 여부에 따라서 주택수에 카운팅 되는지 여부가 달라지는데, 그러면 오피스텔에 대해서 재산세가 주택분으로 과세되는 경우는 언제 있습니까? 실질적으로 주거로 쓰고 있으면은 오피스텔이 다 재산세가 주택분으로 과세되고 있습니까? 원래는 그게 맞죠. 왜? 재산세는 현황과세, 즉 실질 뭘로 쓰고 있느냐에 따라서 과세하는 게 맞으니까. 근데 재산세가 지방자치단체에서 고지세목입니다. 납세자가 알아서 신고 납부하는 세목이 아니고 고지세목이라고 하면은 그 실제 현황을 누가 파악해야 되는 거죠?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이 다 파악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오피스텔에 다 확인해가지고 실제 주거로 쓰고 있는지 아니면 업무용으로 쓰고 있는지 다 확인할 수밖에 없다는 거잖아요. 현실적으로 못합니다. 그런 인력도 없고 시간도 없어요. 그래서 지금 유일하게 오피스텔에 대해서 재산세가 주택분으로 과세되고 있는 경우는 이 두 가지. 납세자 입장에서 나 이거 주택으로 쓰고 있다 라고 신고한 경우예요. 그 첫 번째가 임대주택으로 등록한 경우. 왜 임대주택으로 등록했다고 하는 거는 나 이거 주거용으로 쓸 겁니다 라고 본인이 견해를 표명한 거잖아요. 두 번째는 납세자가 저 재산세 오피스텔 업무용으로 과세되는 게 맞는데 이거 주택으로 쓰고 있으니까 주택분으로 바꿔주세요 라고 해가지고 재산세 과세 대상 변동 신고를 별도 한 경우, 이 두 경우에만 재산세가 주택분으로 과세되고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실제 오피스텔 주거로 쓰고 있다 할지라도 현재 어쩔 수 없이 업무용으로 재산세가 과세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왜 재산세를 가만히 내비두면은 업무용으로 과세될 텐데 이 주택분으로 과세되려고 변동신고를 합니까? 왜 그렇죠? 주택분 재산세가 업무용 재산세보다는 조금 낮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그렇게 되면은 지금 파급 효과가 너무 크죠. 그렇게 재산세가 주택분으로 과세된다. 그럼 어떤 문제가 있죠? 다른 주택을 살 때 이 주거용 오피스텔이 2020년 8월 10일 이후에 취득했다가 하면 주택수에 카운팅 돼가지고 내가 새로 취득하는 주택에 대해서 중과세율이 적용될 여지가 있고, 또 두 번째는 뭐죠? 재산세가 주택분으로 과세되면은 그 데이터가 그대로 종부세까지 영향을 미쳐가지고 종합부동산세에 이 주거용 오피스텔이 포함될 여지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잘못하면은 종합부동산세에서 중과세율이 적용될 수 있고 세부담 상한율이 300%가 적용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문제는 내가 양도소득세에서 저주택으로 쓰고 있습니다 다 표명하는 거가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재산세를 조금 더 줄이기 위해서 변동 신고를 한다는 것은 조금 주의 있게 결정해야 된다. 마지막으로 주거용 오피스텔에 대해서 재산세가 부과되고 있으면 종부세 어떤 영향이 있습니까? 아까 말씀드렸죠.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 또 과세 여부는 이 재산세를 그대로 준용을 합니다. 따라서 재산세가 주택분으로 과세되고 있다. 주거용 오피스텔이. 그럼 종부세에서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가 과세가 되고 있고, 만약 주거용 오피스텔 실질적으로 주거로 쓰고 있지만 내가 변동신고도 안 하고 임대사업자로 등록을 안 해가지고 업무용으로 과세되고 있다. 그런 경우에는 이제 재산세가 이제 구분되죠. 7월 달에 건물분, 8월 달에 토지분으로 이렇게 과세되고, 종부세에서는 어떻게 되죠? 건물분, 토지분 종합부동산세가 과세될 수 있는데, 건물분은 종부세 과세 대상이죠. 과세 대상에서 제외가 되죠. 그러니까 뭐 낼 이유가 없고, 토지분은 과세 대상에 들어가긴 하는데 이 토지가 별도 합산 토지로 구분이 돼가지고 과세 기준금액 80억 원이 넘어야 그때 비로소 종합부동산세가 과세됩니다. 그런데 업무용 재산세로 과세된 오피스텔의 토지를 보면은 아무리 굉장히 뭐 서울에 있는 오피스텔이라 할지라도 그 주거 전용에 해당하는 부토지 면적이 작기 때문에 과세 기준 금액이 80억 원이 넘을 수가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업무용 재산세가 과세되고 있다라고 하면은 종합부동산세는 안 나온다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오늘은 주거용 오피스텔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주거용 오피스텔을 그 자체를 취득할 때는 설령 주거로 쓰고 있다 할지라도 4.6%의 취득세율이 적용된다. 하지만 주거용 오피스텔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다른 주택을 살 때
그때는 주택으로 간주될 수 있는데, 그때 주택으로 간주되려면은 일단은 2022년 8월 10일 이후에 취득한 오피스텔여야 되고, 그리고 재산세 자체가 주택분으로 과세된 경우에만 주택수에 카운팅 된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오늘 강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